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그 해외에서의 게임 등급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IAR이라고 국제 등급 분류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 연합 조직과 이 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모두만 노트북 방향으로 쏘시면 돼요. 방향만. 예, 작년 5월이죠. 국회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국회에서 막바지에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게임법은 개정안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모바일 마켓에서만 적용되던 오픈 마켓에서만 적용되던 자체 등급 분류 사업,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전체 플랫폼 관계없이 모든 플랫폼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수평적 기존에 플랫폼 이거 어렵네. 플랫폼에 근거해서 등급 분류를 했다면 기존의 제도가 지금은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내용물 중심으로 플랫폼과 상관없이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수평적 규제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체 분류 등급 사업자 제도를 등급 분류 제도를 확대하게 됐느냐? 그것은 새로운 게임물이 막 등장하고요, 새로운 플랫폼들이 막 등장하고 또 새로운 모바일 시대가 전개되면서 많은 게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쏟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의 필요성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 일례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5년 윈도우 10이라는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기존의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으로 갔는데요. 윈도우 10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다양한 이런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단일한 시장, 단일한 마켓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유니버설 플랫폼을 도입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게임이면 한 마켓에 가서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산 게임은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변화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빅스토어, 빅스토어가 생겼고, 빅스토어에서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장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구글의 경우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보면은 한 25만 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2017년 3월에 보면 250만 개를 훨씬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규제를 해서 다 한 부분의 규제기관이, 개관이나 게임관리위원회 같은 규제기관들이 이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한번 보면요,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제도는 박스형 제품, 옛날에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잖아요. 포장돼서 패키지로. 그렇게 해서 그런 제품들 고려해서 구축된 제도였고요. 그리고 이 등급 분류를 받는데 2주에서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요 소요가 됐고,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였던 겁니다. $100에서 $10,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고 또 현지에 사람이 그 회사가 있어야 되는 개발자나 회사가 있어야 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 매년 3,000개 정도의 등급을 승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규제로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이 자율규제 제도는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적용을 고려한 제도로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급 분류가요. 그리고 개발자의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거의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와 무관하게 아무 데서나 등급을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규제 제도는 지금 계속 증가하는 게임 수를 반영해서 또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형 게임하고 디지털 게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분명히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형 게임은 지역 기반으로 출시가 되고요. 높은 생산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3,000개 정도 게임 출시가 가능한데 디지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맞춘 그런 출시 주기가 있고요. 생산 비용도 낮습니다. 그리고 월간 만여 개의 게임이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출시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퍼블리셔, 개발자들이나 그런 게임을 만들어내는 회사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면 박스형 게임은 보통 그 다국적 기반을 갖춘 회사, 큰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블리자드 여러분들 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 주로 많이 출시가 됐고요. 개발용 예산에 그중 일부에 등급분류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등급분류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등급분류를 관리할 수 있는 등급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지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시장의 진입 요건들을 모두 다 갖춰야 되는, 그 다음에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디지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주된 제공자는 역시 그 개인 개발자들이 많죠. 여러분 모바일 앱 생각하시면 뭐 금방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개인 개발자들이 등급 활동에 필요한 많은 그런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비용이 있느냐, 그거는 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개개인이 그런 등급 분류 비용을 조달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임 개발자들이 등급 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나 이 개인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는 각국의 진입 조건들을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게임을 관리위원회 같은 기관이 PEGI라고요. 범유럽 게임 정보기관인데요. 여기도 유럽 31개국의 그런 게임 등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여기도 2012년에 모바일 게임 상당히 모범적인 기관이었어요. 31개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근데 2012년에 모바일 게임들이 막 출시하니까 이 PEGI에서의 대응은 등급분류 앱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앱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EGI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아이악이라는 그런 등급분류기관, 자율분류 심의를 위한 그런 등급분류기관인 국제 등급분류 조직인 아이악을 창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호주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호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게임 출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호주의 선택도 아이악의 국제적인 등급분류, 자율등급분류 그런 기관인 아이악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상 빨리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도 상당히 엄격했는데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해서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2년, 14년도에 디지털 게임이 확 증가하니까 결국은 독일의 해법도 결국은 아이악에 가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그러면 IAC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이라고 하는데요. IAC이라는 것은 디지털로 제공되는 게임이나 앱, 연령 분류 프로세스를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의 등급 분류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IAC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개발자가 하나의 퀘셔너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제출을 하면 IAC에서 전체 등급 분류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등급 분류 IAC 체계의 가장 좋은 점은 지역 문화 및 사회적 규범을 반영해서 연령대 및 콘텐츠 등급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정서, 유럽의 기준을 반영을 해서 PGI의 기준을 반영해서 등급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을 반영을 해서 등급 분류를 합니다. 각자 고유의 등급 분류 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 도입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개관위의 기준을 반영해서 그런 퀘셔너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IAC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 15억 명의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아예 등급 분류 체계가 없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그런 범용의 등급 분류 체계 퀘셔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차를 한번 볼까요? 새로운 개발자가 새로운 게임을 딱 만듭니다. 그러면 말 들면 개발자가 자기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스토어 프론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 스토어 프론트에 가면 IAC의 퀘셔너리를 응답할 수 있게 딱 뜹니다. 그럼 거기에 응답을 해요. 그러면 IAC 시스템에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점수, 연령대에 맞는 등급 분류가 딱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했다고 하면 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이 가입한 국가들에서 필요한 연령대들이 한꺼번에 등급 분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했던 등급 분류 받았던 유럽에서 등급 분류 받았던 상관없이 그냥 이 규정에 맞는 등급 분류를 저기 붙여서 그냥 제출하면 되는 스토어 프린트에 올리면 다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등급 분류 기관들은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IAC의 시스템은 개인의 개발자들의 진실성의 신뢰성이 의존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면 개발자들이 자기가 직접 마킹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킹 등급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이 등급분류 기관에서 사후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무니 브레일건이라고 이거 한 번만 풀어주십시오.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안 되나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이 사무실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IAC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는 누가 하고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가버먼트, 오스트리아 호주, 그리고 ESRB는 북미죠. PGE는 유럽, USK는 저기 독일이고요. 여기는 브라질이죠. 이거는 브라질이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가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도 올해 말쯤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ESRB 같은 경우 북미의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호주, 우리가 전 세계 한 1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억 명이죠. 15억 명. 예.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스토어 프론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회사라고, 유통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닌텐도, 오큘러스, 윈도우 스토어도 2016년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페이스북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윈도우 스토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에 참여를 했는데 시간상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양의 콘텐츠가 출시되고, 그리고
그 소규모 개발자들에게는 레이팅 프로세스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이나 게임의 연령 분류를 간소화하려는 아까 여러 가지 등급 분류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고, 경쟁업체인 구글 플레이나 닌텐도 같은 경우, 파이어폭스도 다 아약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약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약에 그 게임 플랫폼 스토어 프론트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등급 분류 기관들이 아약에 참여하는 등급 분류 기관들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비용도 충당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걸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레이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비용을 내고 있지만요.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더니 기존의 그 아약 도입 전에는 11개의 등급 개별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평균 19시간 동안 지출하면서 소요되며 $1,900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약에 가입한 뒤에는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2분에서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요. 개발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소유자, 스토어 프론트에서 다 연간 라이센스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의 제기나 등급 제정이 몇 시간 내에 가능하고요. 등급 기간이 그러나 각 개별 지역의 등급 분류 기관들이 실질은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이 아약을 가입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저희 개발자들이 저희한테 보내온 평입니다. 아약 가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거 판타스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동안에 얼마나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렸는지 이제는 잊어버렸겠다. 이제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왔고요.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보다 한 1000배 정도 쉬워졌다. 이런 그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건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토어에 하려면 아약의 등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참고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게임을 등급을 통해서 등급을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따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해외 게임 개발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게임 출시를 하는데 어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 게임은 출시를 많은 비용과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 부분 해외 시장, 해외 전체 글로벌 윈도우 스토어와 한국의 윈도우 스토어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차이가 상당히 그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겸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왜 도입됐느냐? 그 목적에 보면요. 시장의 변화에 따른 규제 체제를 개선해야 되고 민간 자유 심의를 확대해야 되고 게임 산업을 기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다 맞지만 요 게임 산업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인터넷 산업협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산업의 진흥을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개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진흥을 해야 되느냐? 일단 개발자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되죠.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되는데 먼저 개발자들한테 그러면 지금 바뀐 등급분류 제도가 우리 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왜요? 지금 현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는 현행법상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제도는 그 게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돼도 그 개발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등급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것은 곧 개발자들한테는 비용 부담으로 아마 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 등급을 받을 때마다 비용 내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등급 분류 개별적으로 받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용자들한테는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느냐? 기존의 등급 분류 체계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제도의 등급 분류 체계면 그렇게 이용자들한테 입장에서는 큰 어떤 혜택이 있을까? 역시 좀 갸우뚱하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에 보는 거는 글로벌 시장과 연계된 규제 체제가 대화로 가는 것이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게임 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또 똑같이 진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게임 개발자들이 이 게임을 개발하면 이걸 들고 해외도 가고 국내 시장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금의 현행법상의 자체등급제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자율규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에 의한 통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에 의한 통제보다는 현행 체계에서의 자율자체등급제도는 그 사업자에 대한 통제, 플랫폼에 대한 통제로 자율규제를 대신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사실은 아약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그런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게임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이 기준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게임법은 조금 더 현행의 게임법은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개관이화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는가. 모든 사업자들이 다 등급 분류를 하는 자체, 그건 좋은데, 다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개관이가 예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업자들한테는 자체 등급 분류를 하는 것도 좋은데, 큰 부담이 발생하고, 또 사후 관리하는데도 비용 부담이 발생해서, 그리고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업자들이 자체 등급 분류를 함에 따라서 각자 기준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동일 게임에 다른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어떤 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정착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물론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끼리 는 마지막 유통 플랫폼의 등급 분류를 따른다, 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것도 있고요. 분류가 상이할 때는 청소년 연령하고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한다, 이런 기준도 만들어져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아야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야 가입했을 때 과연 누가 불이익을 받는가? 개발자, 이용자,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그다음에 우리 등급 분류 기관 모두 다 저는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일단 저는 여기 계신 영원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아약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게임 산업의 글로벌화를 도울 것이고 우리 게임 계열 사업자들이 마인드 자체를 글로벌화하고 실제로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게임 사업자들의 게임 개발자들이 버든을 짐을 상당히 낮춰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에 그리고 이런 내용 일단 아약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다른 어떤 법적 정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후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